안녕하십니까? 엔도투데이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위축성 위염의 내시경 소견을 포칼 아트로피를 강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배경은 며칠 전 다녀온 청계산입니다. 진달래가 한창이었습니다. 진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기무라 C3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심한 위축성 위염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Pale glistening mucosa with prominent submucosal vessels. Pale glistening mucosa with prominent submucosal vessels. 점막이 페일한 것은 글랜드가 없어져 색조를 잃은 것이고, 글리스닝한 것은 글랜드가 없어져 표면이 맨질맨질해진 소견입니다. 정상과 위축의 경계를 아트로픽 보더, 일본 사람들은 간혹 F라인이라고 합니다. 프론티어 라인이라는 뜻인데요. 너무 제국주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F라인, 프론티어 라인은 쓰지 않고 아트로픽 보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험의 진단과 그레이딩에는 오래되었지만 기무라 분류가 여전히 유용합니다. 기무라 다케모토 분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트로피가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의 분포에 따라서 클로즈드 타입, 오픈 타입으로 나누고 각각 1, 2, 3로 세분하는 방식입니다. 클로즈드 3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의 예입니다. 카디아 주변은 위축되지 않았지만 그 직하부까지 소만을 따라 위축이 현저하였습니다. 위축이 무엇일까요?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위축이란 위선, 글랜드의 소실입니다. loss of gland. 좌측은 위축으로 글랜드가 없어진 부분이고 우측은 아직 글랜드가 남아 있습니다. 위암으로 ESD를 시행한 환자입니다. 전정부 소만에 다소 큰 싱글 이로전으로 관찰되는 융기 플러스 함몰형 조기암이 관찰됩니다.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된 well differentiated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였고 재발 위험 인자는 없었습니다. 같은 환자의 시술 전 내시경에서 위암 주변 전정부 점막의 위축성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ESD 스페시먼의 암이 아닌 부분을 보았습니다. 위축성 변화는 패치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는 화생성 변화에 따른 상피세포 가블리셀 변화입니다. 즉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자도 동반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ESD 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였습니다. 수년 후 추적 관찰입니다. 전정부 소만의 ESD 스칸은 재발 소견이 없는데 위축성 위험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염증이 많고 그나마 위축이 심하지 않을 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위축도 어느 정도 호전됩니다만 다소 심해진 상태에서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더라도 위축이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험의 분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교과서에는 원인에 따른 분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아트로피가 있는가 여부 혹은
헬리코박터가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고 내시경에서는 신들러 분류 혹은 네멋대로 분류를 사용합니다. 저는 네멋대로 분류의 하나인 엔도투데이 분류를 사용하는데요. 여러 분류법의 짱뽕인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기술하자는 방침에 따른 나름대로의 분류입니다. 위축이 심하면 위축성 위험, 화생성 변화가 심하면 화생성 위험과 같은 방식입니다. 알듯 말듯한 용어를 쓰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도투데이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리의사들은 시드니 클래시피케이션을 좋아합니다. 시드니 클래시피케이션의 병리는 레퍼런스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조기암입니다. 내시경 절제술을 하였습니다. 16mm 점막암으로 나왔습니다. 표시한 부분이 위암입니다. 모양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글랜드를 형성하고 있는 점막에 국한된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였습니다. 위암 병리를 볼 때 위암이 아닌 주변부를 함께 살펴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텅 빈 느낌. 아무것도 없다. 글랜드가 있어야 할 부위가 글랜드가 없어진 소견. 바로 위축입니다. 아트로피. 텅 빈 느낌. 시드니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본다면 모더레이트인 부분과 마키드인 부분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마키드를 선택하겠습니다. 포칼 아트로피가 문제입니다. 아트로피가 김우라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줄지어 헹구다듯이 프론티어 라인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나 아닌 경우도 있다. 컨진에서 이러한 소견이 발견되면 일단 위암을 의심하면서 조직검사를 하곤 하는데요. 당연히 암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축만 나옵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고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고 추적 관찰을 하였습니다. 12년이 되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소적인 위축은 변화 없었습니다. 이런 아트로피도 있습니다. 사실 아주 먼 과거 병력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토마가 있었거나 위궤양이 있다가 호전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현재는 아트로피로만 보이고 추적 관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직 검사는 필요하고 헬리코박터는 확인하여 양성으로 나오면 제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5년 되었는데 똑같습니다. 멀티포칼 아트로피와 진짜 구분해야 하는 것, 진짜 구분이 어려운 것이 멀티포칼 아트로피 타입의 말트 림프종입니다.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병리 결과에서 말트 림프종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구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를 찾아 제균 치료를 하면 거의 다 좋아집니다. 치료자 입장에서는 말토마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는 엄청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치료자에게서는 거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헬리코박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전형적인 말트 림프종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병이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아트로피가 남습니다. 왼쪽을 보지 않고 오른쪽만 본다면 그냥 국소적인 아트로피인 거지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내시경을 하면서 기본으로
위축성 위염을 깔아주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진단을 깔아주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위내시경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정상을 주는 거고, 정상이면 정상입니다. 모두 비정상으로 주는 것은 비정상 아닐까요? 정상은 정상으로, 비정상은 비정상으로, 위축성 위염은 위축성 위염으로, 화생성 위염은 화생성 위염으로, 사실대로, 본 그대로 진단을 붙이는 것이 올바른 내시경입니다. 위축성 위염 깔아주기, CSG 깔아주기, 요거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환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연히 건진을 하셨는데요. 사실 왜 건진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건진하실 나이가 아니신데요. 여하튼 건진 후 결과지에 위축성 위염으로 쓰여 있어서 깜짝 놀라서 오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축이라고 부를 만한 소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는 깔아주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한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런 실수도 있습니다. 철결핍성 빈혈로 위가 폐일한 것을 중증 위축성 위염으로 잘못 진단되었던 예입니다. 내시경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축성 위염으로 찾아오는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의사마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인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 스타일은 또 개인 병원 스타일이 있고, 건진은 건진 스타일이 있고, 암병원은 암병원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 아닙니다. 그냥 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축성 위염은 매우 흔합니다. 위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위암 발생률이 세계 3위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위축성 위염이 없더라도 위암은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전 국민 위암 검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의사들의 보편적인 입장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위험이 아니고 궤양, 암, 선종 등 보다 의미가 명확한 질환입니다. 위험에 대한 내시경 평가는 일관성이 낮아서 치료 방침 결정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약은 필요 없고 상식에 준한 건강한 식생활과 1년 후 연고지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험에 대한 기본 혈액 검사와 헬리코박터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호기 검사는 비급여입니다. 여기서 물론 헬리코박터 검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모든 환자에게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적 검사도 1년이지만 환자가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상황이라면 6개월 후에 검사를 받아보시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이상 위축성 위염, 내시경 소견, 특히 포칼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